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장세가 점점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 컨텐츠를 찍으러 왔고요. 넥스트 솔라나를 찾을 것이다 라는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의 세일코인 솔라나 수위 인젝티브 TR 코인을 찾기가 주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레이어 1 코인의 상승 구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3개월 전인 23년도 4분기를 한번 보세요. 해당 시기는 레이어 1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시기죠. 솔라나가 5배 상승했고요. 이를 따라가는 세일코인과 수익코인이 같은 방식으로 3배, 4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순환장을 말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솔라나가 12월 25일자에 상승 구도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세일코인이 12월 26일 다음 날부터 상승이 펼쳐져서 2배 또는 3배가량 상승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수익코인을 보시면 해당 코인들의 상승세가 조금씩 약세로 빠지면서 수익코인이 상승하는 구도, 그냥 전형적인 알트코인 순환장을 만들어줬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도가 24년도 1분기에 다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냐? 레이어 1 코인의 상승 구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레이어 1 불장이 나온 이유가 솔라나의 경우에는 봉크나 지토 같은 걸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생태계를 확장시켰고요. 해당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가장 먼저 솔라나를 스테이킹을 한다거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거나 다른 코인들을 NFT까지 구매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걸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솔라나 스테이킹하면 지토를 주고 또다시 솔라나 스테이킹 본크 주고, 그게 아니라면 NFT를 구매하거나 묶어두면 포인트 주고 포인트대로 에어드랍하는 형태로 결국에는 스테이킹과 다를 게 없으니까 매도가 적어지고 매수가 많아지는 구도를 만들었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게 상승으로 전환된 구도가 이 7줄에 적혀져 있는 게 레이어 1 코인의 상승 구도였고요. 또한 해당 테마가 솔라나, 세일코인, 수익코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만 적용됐던 게 아니라 그냥 상승하는 대부분이 레이어 1 또는 때로는 레이어 2까지 이런 코인들이 해당 구도를 이용하면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내러티브가 된 거죠. 시장의 내러티브가 형성됐고 결국에는 스테이킹 하면은 에어드랍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라는 공식 또는 구도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나 해외 투자자들 머릿속에 각인된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해외장 얘긴데 국내장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거 과거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오늘날에도 볼 수 있죠. 수익코인을 보면 사실 수익코인 에어드랍이 누구는 찌라시다, 누구는 팩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코인이 에어드랍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만 돌므로써 코인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장세가 나올 만큼 내러티브는 유효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출 변형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한번 봐봅시다. 17, 18년도 또는 20년도, 21년도 램코인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코인의 펌핑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에어드랍을 한 다음에 엄청난 후폭풍이 나왔다는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당장의 세일코인을 보더라도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테이킹 이후에 에어드랍을 하고 가격 펌핑이 이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죠. 지금의 메타는 시장에서 거의 안 하면 바보 또는 안 하는 코인이 쓰레기다라는 말을 듣게 되버린 것입니다. 이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따라서는 앞으로 이러한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상승 구도를 받는 코인들이 예정되어 있고, 그 코인들은 바로 레이어 2 코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어 2 코인들을 생각해보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기술력 좋고요. 롤업이나 스케일링 기술로 네트워크를 빨리 굴려주거나 대신 굴려주면서 좀 일을 뽑아먹는 코인들이다 또는 네트워크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부했던 테마였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구도로 스테이킹을 하고 또 에어드랍 뿌려주고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크게 다를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혼용되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요.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케이스 3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아비트럼과 샤이입니다. 샤이는 아비트럼 기반의 코인이고요. 이번 달 초부터 중순에 에어드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샤이 코인을 에어드랍할 때 아비트럼 코인을 소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더리움으로 굴렸음에도 아비트럼에서 상승분이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아비트럼은 30%가량 조정을 받았지만 샤이 코인의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아비트럼의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타입니다. 만타는 최근에 빗썸에 상장된 코인이죠. 이 설명에는 생태계 지지자와 사용자에게 에어드랍 주고 서포터 사용자들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고,
추가로 설명하자면 뭐 네트워크 참여해라 이런 것과 다름없고 NFT도 뭐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기록해놨지만 결국 스테이킹하고 에어드랍하고 그런 작업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타에서도 비슷한 구도로 이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만타는 TVL량이 약 2조가량이 됩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비트럼과 오피가 뭐 13조? 또는 14조, 오피는 뭐 6, 7조가량 되는 걸 보면은 이 만타의 2조가량이나 되는 TVL량이 놀랍습니다. 왜냐? 상장된 지 2주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바닥 따지기도 너무나 빠르게 끝나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타의 경우에도 레이어 1이 이용했던 상승 구도를 또는 그 전략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좋은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음이 확인됐고요. 세 번째는 GK싱크입니다. GK싱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퀴드풀이나 이런 거래소 등에서 지원하면서 아마 에어드랍 작업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타가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구도가 펼쳐지겠죠. 똑같은 말로 스타크넷도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한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냐? 레이어 2가 레이어 1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레이어 1이 상승 구도를 이렇게 받았어? 레이어 2도 따라갈 거야. 이런 말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제가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좀 썰풀이식으로 말하자면 요즘에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있다면 레이어 1이 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레이어 2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된다고? 나도 이거 할래.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이 내러티브가 형성된 거고요. 결국에는 돈 되는 걸 다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쓰임새가 같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샤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3라는 말을 붙이는 걸 보면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이런 기술적인 의미나 애초에 내놨던 목적이나 그런 게 요즘에는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2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레이어 1 코인 장세에 가려진 것이지 결코 안 좋은 테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도 1분기나 아니면 상반기에는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솔라나 아발란체, 인젝티브 그런 코인들, 이 레이어 1 코인들과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에어드랍 열고 스테이킹하고 이런 이벤트를 열 레이어 2 간의 싸움이 해당 시기에 펼쳐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나 1분기에는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득을 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둘 다 장세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판단은 레이어 1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레이어 2보다는 좀 레이어 1에 점수를 주고 있지만 오늘의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둘 다 장세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레이어 1 코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눌렸었고요. 앞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이유와 다음 달까지 이더리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더리움 업데이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2 코인들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컨텐츠나 알트코인들 목록들이나 대부분의 내용들은 경제 언어방에 먼저 올라갑니다. 이게 빠르면 일주일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요. 선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